이 로베스피에르 일화는요, 프랑스 대혁명 시기예요. 자, 이때 생필품이 폭등을 합니다. 우유 가격이 강제로 반으로 내려가지고 최고가를 지정했어요. 이 양반이 절반으로 했어요. 우유가 너무 비싸다. 우유가 이제 기본이잖아요. 모든 음식의 재료가 우유거든요. 예, 서양 음식들은.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반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우유값에 대한 상한제를 어기면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목축업자가 반값으로 우유를 팔면 어떻게 돼요? 손해죠.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고기로 팝니다. 키울 필요가, 젖을 할 필요가 없이 고기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유 생산량 자체가 줄어버립니다. 우유 생산량이 줄고 우유값이 폭등을 해요. 이 사료값을 통제합니다. 이번에는 사료값. 그러니까 최고가를 상한제를 정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료업자들이 또 처형당하기 싫으니까 사료 생산을 중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료값이 이번에 폭등해. 그러니까 사료값도 폭등하고 목축업자는 젖소를 안 키우죠. 더 안 키우겠지. 이제 사료까지 올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유값이 10배가 폭등합니다. 10배. 예, 지금 우리 우유가 얼마 정도 하죠? 한 2천 얼마, 3천 얼마 하죠? 그게 10배면 이제 3만 얼마 한다는 소리예요. 가격을 정하고 이 시장을 무시한 이런 잘못된 정책을 펼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시민 폭동이 일어나면서 결국 단두대로 갑니다. 예, 단두대에 보내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면 시장을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해당 물건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예, 비이성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대한민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 과연 있을 일인가 싶을 정도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빌라에는. 자, 지금 아파트에도 그랬던 경험이 있죠. 아파트는 뭐가 있었죠? 계약갱신 청구권이 벌어졌었어요. 자, 2020년 8월부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2년을 그냥 그 5% 상한을 정해놓고서 그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건 권능이에요, 권능. 사실 이것도 나왔을 때 말이 많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다? 폭등했잖아요. 물건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결국 전세가는 미친 듯이 올랐죠. 예. 이때는 그래도 나왔던 게 처음에는 이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영구히 쓸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원래는 안이 나왔었어요. 영구히. 야, 영구히 쓰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이 아주 끔찍하네요. 자, 아무튼 이런 게 2+2로 됐었고 이 임차료 상한이 2+2로 진행이 됐다. 자, 이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는데 특히 이제 아파트에서 분쟁이 많았어요. 왜?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던 종목이니까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계약갱신 청구권 따위가 아닙니다. 어떤 거냐? 이 빌라랑 오피스텔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불합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일단 지금 전세 사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엄청 시장에 뉴스 매일매일 나왔잖아요. 전세 사기. 자, 빌라랑 오피스텔 소유주를 100%로 보자면 1%도 안 되는 0. 몇 %의 그 몇 명의 그 전세 사기꾼 때문에 그 수많은 100%에 달하는 빌라와 오피스텔 소유주를 마녀 사냥을 한 거예요. 마녀 사냥. 그래서 이 빌라랑 오피스텔 보는 임차인들은 정상적인 임대인들한테 계약을 맺는데도 벌벌 떨고 실제로 나오라고 하고 뭐 이거저거 다 봐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약간 유행어가 있었는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엄격한데? 이런 게 있거든요. 왜 나한테만 그렇게 엄격한데? 막 이게 유행어처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래. 왜 빌라한테만 엄격하게 그러는 거야? 이 약자인, 임차인들을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보증보험은 이제 허그의 보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 허그에서 뭐 하죠? 정책 모기지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아주 싼 금리. 근데 이 모기지 중에서는 전세자금 대출도 있어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도 이 허그의 보증을 받고 받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가격대로 지금 대출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무시하고 정부가
전세 가격을 정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로베스피에르랑 똑같아요. 빌라의 전세 가격을 정부가 지정해 준 거예요. 정부가 지정해 줬어요. 자, 이 주택의 전세가는 이거야. 이 가격 이하로 해야 돼. 이 가격 이상이면 너네 위험한 거야. 라고 아예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 126이라는 상한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신축의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왜? 신축이 지어져도 이게 아파트처럼 공시가격 체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주변 시세들을 볼 때도 이 가격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지금은 전세 사기가 하도 많이 기승을 부렸으니까 이걸 감정평가사를 내놔서 하는 게 아니라 유사 매매 거래 사례나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아니면 주변의 그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가격을 뽑아서 이 공시가 126%를 대입한다니까요. 원래 2순위가 공시가격이 1순위, 2순위가 감정평가 가격인데 2순위가 빠져버렸어요. 감평가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유사 거래 사례를 비교법을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2순위로 지금 만들어놨다. 원래 신축은 바로 이 공시가격이 뜨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축 가격은 공시가격이 매우 낮게 나와요. 주변에 있는 구축이랑 비슷하게 나와버려. 그러니까 신축인데, 분명히 신축인데 구축과 전세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자, 이러니까 시세를 완전 무시한 상황이 벌어져.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서울의 상급지가 뭐 웬만한 그 하급지랑 여기 상급지예요. 근데 여기가 그 주변의 거래 사례를 보고 하다 보니까 하급지가 공시가가 더 높은 이상한 웃지 못할 사태. 이게 더 높아. 얘가 더 낮아. 그러면은 얘가 보증보험이랑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얘는 안 돼.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우유를 생산하지 않았다고 했죠? 사료를 생산하지 않았다고 했죠? 똑같습니다. 지금 신축 빌라 공급이 전멸 진행 중이에요. 전멸이에요, 전멸. 진짜. 여러분들 안심전세 앱이라고 깔아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심전세 앱. 자, 이 안심전세 앱을 한번 깔아보시면 알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가 임차주택 찾아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입자들이 보겠죠. 세입자들이 내가 지금 고른 계약해야 되는 것들, 계약해야 되는 집 주소를 넣어요. 네? 주소를 넣습니다. 나 지금 여기에 어디 동인데 지금 여기 어떤 집 볼까? 안심전세 켜서 해봐야지 넣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첫째 줄이 이제 시세가 나와요. 적정 매매가 시세가 나와. 그래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예를 들어 3억에서 뭐 3억 뭐 3억 1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예 매매 적정 시세가. 당연히 이거보다 시세가 높죠. 시세가 더 높아요. 시세보다 이게 높은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시세보다 낮게 나와요. 이게 제가 볼 때 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안심전세 앱을 나중에 빌라를 매수하려는 수요자들도 요거를 가늠할 때, 시세를 가늠할 때 보는 시스템으로 쓸 거예요. 아마 나중 되면 이거 내가 빌라를 이거 재개발 때문에 살려고 하는데 적정 매매 시세를 안심전세 앱으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 왜냐면 이게 감정평가 기준으로 나오는 거니까, 뭐 공시가 기준으로 나오니까 한번 볼까? 하고 봤는데 매매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세보다 무조건 낮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누가 이거를 짓겠냐고요. 안 짓지. 제가 이거 봤더니요, 안심전세 봤더니 지금 이 가격 이거보다 낮아야겠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심지어 지금 공사 중인 준공되지 않은 전 주택까지 이 매매 시세랑 전세 시세까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주변 사례 비교로 해서 나오는 거야. 미친 거죠, 진짜.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 유료예요, 유료.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분석하는 게 또 있어. 700원 내고. 뭐 1000원짜리 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무료 자가 진단도 있거든요. 무료 자가 진단을 누르면, 2개를 넣으라고 해요. 칸에. 입주일. 내가 세입자면 언제 입주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전세보증금을 얼마로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는지 기입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하얀색처럼 나와요. 입력하신 보증금과 표시된 시세를 기준으로 허그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여기서 이제 낮추는 거야. 한 100만원 낮춰보는 거예요. 넣어요.
또 불가능이 나와봐. 그러면 200만 원 함으로 내려보는 거야. 아, 전세보증금 그러면 한 200만 원 내려볼까? 내려서 또 입력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능이 돼요. 파란색으로. 가능합니다. 아니, 전세보증금을요, 앱으로 이렇게 하나씩 기본 불가능부터 가능까지 찾아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분명히 임차인이 아닌데 안심전세 앱을 깔고 내가 얼마까지 전세를 놓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이러한 사단이 불필요한 일들이 벌어져요. 세입자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이 이게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하네요. 대출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거 금액 낮추셔야겠는데요. 이러한 불필요한 귀찮은 일이 발생한다.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야, 안심전세 앱을. 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이 얼마 보증금에 해야 세입자들이 보증보험 가입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요걸로 해보셔야 돼요. 누구나 앱을 깔고 주소지만 넣으면 볼 수 있으니까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이 될 때까지 금액을 바꿔야 돼요. 설정을 해야 돼. 일단 시세로 넣어보고 불가능이 뜨면 100만 원씩 내려보셔야 돼.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네? 예를 들어 2억 5천이다. 2억 4,900. 2억 4,800. 이러면서 내려오면서 가능이 뜰 때까지 봐야 돼. 자, 이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지금 임대가를 앱이 정해주는 시대예요. 이제 배민처럼, 배민도 우리가 뭐 음식 먹을 때 앱을 깔아서 이제 봐야 되듯이 이제 전세보증금 정할 때도 앱을 까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귀찮은 일이 발생합니다. 계약 다시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보증보험 가입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유예가 돼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사업자의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공시가의 150%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나마 높은 보증금을 시세랑 비슷하게 거의 준하는 수준까지도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다? 세입자가 문제예요. 허그의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받는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증금 대출이 공시가의 126 상한을 들어와야 정책 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 정책 모기지를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세가를 높이 받으려면 일반 전세 대출을 받을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셔야 돼요.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시잖아요? 그럼 126이에요. 빌라를 가지고 있고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가입 안 해 있다. 임대인이다. 그러면 126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빌라와 오피스텔의 공급을 막는 최악의 상한 정책이다. 이거는 분명히 많은 임대인들이 나가서 불합리하다고 외치실 사안이에요. 사실 외칠 사안입니다. 자, 결국에 이걸 한 이유가 뭐죠? 전세 사기를 막겠다고 한 거예요. 전세 사기는 0.01% 될까 말까입니다. 나머지 99% 전 임대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시세대로 놓지 못하게 하니까요. 시장을 무시하고 시세대로 못하고 상한제를 통해서 임차 가격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결국 빌라의 전세 시장이 급속도로 지금 위축이 된 상황이에요. 자, 아직까지도 빌라 전세 시장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임대사업자 외의 임대인들은 지금 임대사업자 외에는 126이잖아요. 그죠? 126이니까 지금 대다수가 임대인들, 빌라 오피스텔 대다수가 가구당 수천만 원 강제 역전세를 당하는 처지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여러 채를 굴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자금난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 전세 사기꾼들에 의해서
전세 보증금을 미반환해주는 말 그대로 전세 사기로 인한 미반환 사태였어요. 세입자들이 피해보는. 근데 요거는요, 상한제가 만든, 정부 정책이 만든, 상한제가 만든 이렇게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다주택자가 여기에 빠지게 되면 전세 사기급으로 파산이 되면서, 강제 역전세잖아요. 지금 강제 역전세. 강제 역전세 당하면서 126 지키고 나머지는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럼 3천만 원, 2천만 원씩 강제 역전세에서 이게 예를 들어 10채가 됐다. 그러면은 뭐 2, 3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본인은 분명히 다 돌려줄 수 있는데, 시세대로만 하면 다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인데, 상한제 때문에 돌려주지 못하고, 세입자들이 결국 피해보고 이사 제때 못 가고 돈 돌려보지 못하는 그러한 전세 사기급 피해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께 이제 거의 마감이 됐을 거예요. 10월 마감되면 11월가로 신청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1억에서 2억 정도로 충분한 이 서울의 이런 재개발이나 또 재건축 오프라인에서 진행합니다. 이거는 저희 지금 고정 댓글에도 지금 링크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실시간 채팅에 고정 댓글에도 있거든요. 여기에 파란색 버튼 누르시면 강의 신청 링크 있으니까 안 와봤던 분들은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와봤던 분들은 이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강의 비용 얼마 안 합니다. 영화 한 편값 22,000원. 그냥 저 보시러 오신다고 생각하시고 강의 한번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밖에서 듣기 어려웠던, 사실 중개사분들도 저한테 강의 들으러 오시거든요. 중개사분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새로운 거 하나 제대로 배워 가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제까지 오프라인 강의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라면 꼭 오셔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중에 못 오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저희 솔로몬 김남현 소장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또 진행하니까 이것도 10월은 거의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댓글 눌러서 물어봐 주시면 재개발과 재건축만 얘기합니다.